안녕하세요. 저는 공룡학자 박진영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에 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414호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곳은 얕은 바다와 갯벌로 덮여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다에 잠겼던 땅이 육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봄에 이곳에서 공룡알 화석이 처음 발견됐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약 140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오늘은 저와 함께 이 화석지 일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룡알 화석지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게 될 건물이 바로 제 뒤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박물재 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은 이 공룡알 화석지가 어떻게 발굴되었고 또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굴되어 온 다양한 공룡 화석들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화석 처리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박물재 센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국제공룡 탐사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공룡학자분들과 해외 학자분들과 합해가지고 약 700여 점의 화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현재 이 화석들은 지금 몽골의 고생물 연구센터에 소장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화석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몽골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화성시 지원을 받은 고생물학자분들은 이제 화석들을 스캔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축소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몽골까지 갈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박물재 센터에 들어오시면은 몽골에서 발견된 공룡 뼈 화석의 축소 모형들을 이렇게 직접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물재 센터에 오시면 이렇게 이 화석지에서 직접 발굴이 된 공룡 둥지 화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공룡알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커봤자 야구공만 하거나 멜론만 한데요. 이렇게 공룡알이 작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 껍데기 때문인데요. 알 껍데기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알 속에 있는 새끼 공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알 속에 있는 새끼 공룡은 몸집이 커지고 몸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진 새끼 공룡 때문에 알 껍질이 쉽게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알 껍질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새끼 공룡이 이 알을 깨고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룡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지만 알 자체는 그렇게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박물재 센터에 오시면 공룡 알 화석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룡 골격 화석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공룡 같은 경우는 코리아케라톱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이 일대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고요. 보시면 발견된 부위가 평평한 뒷발과 골반, 꼬리 부분이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몸의 앞부분이라든지 머리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꼬리뼈 위쪽에 보면은 길쭉길쭉한 돌기들이 솟아 있는데요. 이 돌기들은 아마 이 공룡이 살아있었을 때는 근육과 피부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공룡을 만약 보게 된다면은 꼬리가 마치 지느러미처럼 생겼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 공룡을 처음 연구한 과학자들은요, 코리아케라톱스가 납작한 지느러미 같은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헤엄을 굉장히 잘 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물재 센터에 나오시면은 이 앞에 바로 공룡알 화석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룡알 화석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산책로를 들어가시면은 공룡알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온 4곳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닷물로 덮여 있었을 때는 이 4곳의 지점들이 원래 다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요. 물론 이곳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공룡알 화석들은 발굴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보실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몇 개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룡알들을 직접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책로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학자들이 공룡 화석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공룡이 도대체 어느 무리의 공룡 안에 속했는지를 분류하는 일인데요. 공룡의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의 종류는 10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큰 3가지의 무리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앞발톱을 갖고 있는 공룡 무리가 있고요. 이들을 이제 육식공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작은 머리와 긴 목을 갖고 있는 초식공룡인 목긴 공룡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단한 부리를 갖고 있는 초식공룡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무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석을 분류한 다음에 그 기존에 발견된 공룡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은 이 새로 발견된 공룡이 새로운 종류의 공룡인지 아닌지를 과학자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사실 공룡 연구가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공룡을 발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룡학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다가오는 미래,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려면은 공룡 화석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공룡 화석이 묻혀 있는 암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공룡 화석지에서 발견되는 암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층들이 있는데요. 이 암석을 보시면은 모래알갱이와 큰 자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퇴적암이 크게 두 가지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래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입자가 큰 자갈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래랑 자갈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은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천 주변입니다. 하천 주변에 보시면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쌓이고요. 홍수가 한번 나가가지고 물이 엄청 많이 세게 흐르거나 많이 흐를 때는 자갈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곳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약 1억 년 전 이곳에 하천이 흘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런 공룡들이 이런 하천 주변에다가 그 모래 속에 땅을 파가지고 알을 낳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홍수 때문에 이런 알들이 매몰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화석으로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룡알 화석지에 오시면은 이게 공룡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그 굴착 구조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저것도 일종의 화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하천 주변에 살았던 작은 갑각류라든지 조개류들이 땅을 파고 살다가 남은 흔적인데요. 저것들이 나중에 다른 피조물에 의해 가지고 매몰돼서 이렇게 작은 막대기 같은 모양으로 이제 보존이 된 겁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런 화석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공룡이 살았던 시절에 아주 작은 동물들도 그들 근처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 일대에서 알을 낳았던 공룡의 종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공룡이었을까요? 이 알을 낳았던 공룡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공룡 알 속에 있는 새끼 공룡의 뼈를 직접 봐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공룡 알 화석지 중에서는 단 한 개의 새끼 공룡 뼈대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엄마 공룡이 알을 막 낳았을 때는 그 속에 새끼 공룡의 뼈대가 없습니다. 새끼 공룡의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알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보존된 공룡 알들은 어미 공룡이 알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홍수에 매몰돼 가지고 화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공룡 종류가 이 알을 낳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대충 어떤 무리의 공룡이 이것을 낳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룡의 무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식공룡과 목긴 공룡, 그리고 부리를 갖고 있는 초식공룡인데요. 공룡의 알은 모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길쭉한 모양과 그리고 동근 모양인데요. 길쭉한 모양 같은 경우는 육식공룡들이 대부분 낳은 알이고요. 동근 형태의 알 같은 경우는 주로 초식공룡들이 낳은 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에서 나오는 알들은 대부분 다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연구한 공룡학자들은 목이 긴 목긴 공룡이나 혹은 부리가 있는 초식공룡이 이 지역에 와서 주기적으로 알을 낳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화성시에서 발견되는 공룡알 종류가 똑같은 게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미 공룡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알을 낳았을 리는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적어도 약 1억 년 전쯤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룡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 공룡 종류도 1억 년 전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여기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을 거고요. 약 1억 년 전 사라졌던 이 공룡들의 흔적을 보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분명히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룡학자 박진영이었습니다.